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경제 정보들 골라서 들려주는 시간인데요. 경제 이야기 시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요. 이게 그저께였죠?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 19조 5천억 원 규모로 이제 마련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됐는데 또 오늘 또 보니까 국무회의가 열린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기서 이거 추경안 관련해서 이제 확정한다는 건데. 네네. 지금 틀이 딱 세 가지죠, 이게요? 그러니까 뭐 긴급 지원하고 고용, 방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더 넓고 더 두텁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일단 지원 대상이 한 200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노점상, 또 법인 택시기사, 그다음에 부모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저소득 대학생 등 이렇게 포함해서 2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한 10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12조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홍남기 부총리의 또 푸념도 있었는데 2주 만에 뚝딱 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확대가 됐습니다. 5인 이상의 고용자를 두는 자영업자도 포함이 됐고요. 예. 당초에는 4억 전 연 매출액 4억 이하만 대상이었는데 예. 10억 이하로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넓고 더 두텁게 이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3차가 이게 선별적으로 지급한 건데 그걸 다 합해도 17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굉장히 많아지고요. 내용적으로는 구간이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 2차, 3차 때는 이게 최대한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영업 금지에서 제한으로 된 데는 400만 원, 계속 영업 제한이었을 때는 300만 원. 일반 업종, 그다음에 또 전기료 감면 등등을 합해서 이번에 6가지 구간을 설정을 해서 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4일날 국회에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한 18일 정도의 본회의 처리.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이니까 예산 심의가 열리겠죠. 그렇다면 3월 하순 정도에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1차 지원 때는 조금 늦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여야 간에 일단 근본적인 합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8일 날 본회의 처리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3월 하순쯤이면 지급 시작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렇죠, 계획대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조 5천억 원, 거의 20조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3차 때가 9조 3천억 원 정도였고요. 그렇죠. 이것보다도 벌써 2배 이상이고. 자, 근데 이렇게 규모는 커졌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혹시 형평성 관련해서 논란은 없습니까? 이제 1차 지원금이 14조 3천억 원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대상 가구 수가 2,216만 가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상에 자영업자는 한 600만 정도 되니까 굉장히 두텁게 지금 나가는 거죠. 따라서 사실 이제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평균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연간 한 1억 정도 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7, 8천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형평성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세원으로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계속 될 거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돈이 지급이 될 때는 어떤 지급 방향이라든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 이게 설정이 되면은 중복 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때는 한 650만 원이 최대 지원금이 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급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20조 원 규모로 커지기 때문에 역시 항상 이럴 때는 국가 채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침 추경으로 지금 이를테면 또 추경 재원도 국채 발행해서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증세에 대한 또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 하여튼 이런 문제들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것만 보시면 지금 19조 지금 19조 중에 한 4조 5천억 정도는 예산을 좀 조정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15조 중에 한 10조는 국채를 발행하게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떤 잉여금도로 다시 이제 돌려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가 하면 우리가 추후에 갚아야 될 돈인데 재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근본적으로는요 코로나 장기화를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 해외 예산부터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국채라든가 증세 그리고 국가 채무에 관해서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여당 발로 증세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감면을 조금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득세를 중심으로 누진적인 증세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보장세 좀 증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부가가치세 한 3% 정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증세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일단은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증세 꼭 필요합니다. 증세 꼭 필요한데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증세라는 건 항상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인 설득을 꼭 수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증세를 하는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꼭 잘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나저나 이 재난지원금 일종의 이른바 나비 효과다. 그래서 국채 금리, 대출 금리 이것도 오른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5월 이후에 우리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금리를 좀 많이 줘야 되는 채권 시장의 원리가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우리 이 지원금의 가장 큰 부분들이 보금자리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국고채 5년 금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 5년 금리가 11개월 지금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만큼 국채 시장에서 대규모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금자리론만 예를 든다면 향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30, 40대가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입주를 했을 경우 지금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비 효과도 오는 부분. 그래서 4차 재난금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보기 좋지만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그 부작용을 청년층이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는 아프시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국가 재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 균형성과 형평성에 좋은 지혜를 좀 정부 당국에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증세 관련해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